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수습 방향을 두고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고 역공으로 맞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책임자들이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참사 당일 부실 대응으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경찰 하나의 총경들이 아니냐. 야당은 경찰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사전 대책을 세우고 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제입니다.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참사가 나자마자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에는 좀 정쟁하지 않고 일단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 책임질 게 있으면 있고 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도 기간 초기에는 여권이건 야권이건 서로 이제 싸우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인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부 여당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참사가 났으면은 진짜 초기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대통령도 사과하고 주무장관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대로 들어가서 경찰이 누가 잘못했니 하면서 이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사실 뭐 이게 원인 규명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내각 총사퇴해라 이런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정말 참사 때문에 마음도 아픈데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대단히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세 문제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라고 하면 국민들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사고는 절대로 뭐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사고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과 정부가 그 책임을 총괄적으로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당의 자세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까지 이렇게 누적된 그 문제에 바로 6개월까지 집권했던 그리고 8년 내내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를 했던 야당이 마치 자신들은 지금 단죄하고 취재하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염치가 없어요.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정부도 그렇고 그렇게 공격을 자꾸 받으니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겸손하게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야당도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우리 답을 찾아가고 우리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같이 봅시다 이래야지 서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건 자세 측면에서 아주 먹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그날 그 현장에 그 라인에 있는 용산경찰서장 그다음에 뭐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대리가 누가 됐든 자치단체와 경찰의
담당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굉장히 지금 그 기강이 무너졌구나. 근데 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관들도 행사를 하면 보직들이 끝날 때까지 집에 안 가고 별일 없냐고 확인하고 집에 가요. 네.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 다 자꾸 이제 용산서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권한도 갖고 있고 해야 될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휘책이라는 게 있고 보고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시스템이냐면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나도 다른 데서 빨리 보완해서 작동대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체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작동이 다 안 됐어요. 이거는 과실이 정도, 이걸 일부러 그렇겠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고가 과실이 정도로 따지면 매우 중하다고 저는 법률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의에 비견되는 중과실이라고 보고 만약에 외국 같으면요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나라에서 사법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이태원 사태는 이 압사 사태는 엄청난 고의에 준하는 그 중대한 과실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 될 행암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청장, 뭐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 정도는 1차 물러나야 사태의 수습에 첫 단초가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상문 장관 거취 문제가 나와서 이제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건 100%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럼 바로 경질을 해야 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무장관이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그 수습본부장으로 그때 목포 내려가가지고 수염 길게 기르고 수염 길게 해서 그게 사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분은 해수부 장관 다 하신 거예요. 네. 사고 나고 바꾸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죠. 그렇게 그렇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걸 알아야 된다. 네. 시스템 문제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사고 나고 나서 이제 태국에 일이 있어서 가니까 거기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태국 분이. 그래서 이제 태국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고는 정말 한국답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례비랑 뭐 비행기 표랑 이런 거 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건 참 한국답게 일을 잘했더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은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스템 실패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는 그전 정부부터 다 포함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다 갖춰놓았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1위로 본질을 모여야 된다는 거죠, 논의에.